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반기 채용 규모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어떠한 채용과 관련된 뉴스들을 보다 보면 아무런 소식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의욕이 좀 안 생기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들을 제가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2021년도 하반기 공채 채용 규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전통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상반기에 채용을 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상반기 LH라든지 어떤 이슈 때문에 채용을 진행하지 못한 기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연초에만 하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뽑겠다라고 했었지만 40개 주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예상외로 적은 인원을 채용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근거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몇 가지 뉴스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러한 협력 관계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떠한 패권주의,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약간 이제 좀 미국을 따라간다 싶으면 바로 봉쇄 정책이 들어갔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이제 지네들이 뭐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약간 속된 말로 깝죽대다가 제대로 한번 밟혀가지고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었고 그 다음은 누구냐? 중국인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아마 GDP 한 70% 이상 정도를 좀 따라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이 분야에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항상 미국이 그동안 주요 국가들 특히 경쟁 국가들에 해왔던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국제 외교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많이 접했을 그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면서 그 중국의 어떤 반도체나 배터리 이러한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을 견제하려다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이제 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뭐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 등등등 해서 대표적으로 채용을 적지 않게 진행했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채용의 기조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이고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도 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전 반도체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작은 파일을 갖고 싸우는 것보다도 어쨌든 반도체와 배터리 쪽으로 가야 될 친구들이 빨리 그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나 배터리 지원자들보다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전체 파이가 커져야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탈원전을 이제 추구를 좀 했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도상국에 이런 원전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돈을 안 받고 그 국가에 진출해가지고 에너지 지원을 해주면서 그 나라의 어떤 지배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뭐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에너지 관련해서도 강하게 이제 한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중국의 그러한 좀 뭐랄까 그런 활동들을 견제하고 상대적으로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가장 빨리 최근에 주가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거 아닙니까라고 하지만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깐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도 맷집이 있다 버리니까 저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어떠한 보여줬던 그 뭐랄까 실력의 차이, 힘의 차이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계속 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전과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그거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활기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공공기관에서도 사기업에서도 영향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파이가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미국과 계속 동맹을 하다 보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업들이 덩치가 큰 곳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채용과 관련된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총량으로 봤을 때 아무튼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참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야 이거 잘하다가 저보다도 훨씬 어린 그러한 그 정치인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민의힘이나 뭐 이준석 뭐 후보라든지 뭐 이런 분들과 이런 정당과 뭐 특정 관계도 없고 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 성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이 지금 금요일 이렇게 목요일 날 밤인데 내일 이제 이 국민의힘 이제 당 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 뉴스에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시당한 거였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취업준비생들을 신경을 안 써. 내가 항상 이게 참 억울했었고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었는데 청년들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합이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의 어떠한 좀 뭐랄까 니즈를 반영해서 청년들의 필요한 이제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정말 제대로 이번 이런 분위기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또 특히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그런 뭐랄까 그 이기적인 뭐 그런 요구 사항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이러한 좀 정치의 어떤 분위기 등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계기가 돼서 트리거가 되면서 아마도 앞으로는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제 채용과 관련된 특히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도 굉장히 좋은 정책들과 그 다음에 사회 이 기조 안에 청년들을 많이 채용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좋게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내년에 뭐가 있나요? 내년에 바로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지금 무슨 대선까지 고민하냐 그런 게 아니고 대선이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이 대선판에 굉장히 아까 중요한 변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정당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대권을 잡기 위해서 청년들의 어떠한 뭐랄까 그 니즈를 좀 들어줘야 되는 또 그리고 최소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좀 유리한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그 기존 정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통계에 대한 마사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통계 지표, 이 채용과 관련된 지표가. 그래서 뭐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공사마다 이슈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양질이든 아니면 총량이든 우리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대권 주자들도 계속해서 청년들의 어떠한 이러한 어려움이나 공정이나 이런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채용 문화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채용 규모와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었지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제 의견을 좀 드려봤거든요. 뭐 제 의견이 사실은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오늘도 계속 그냥 얼굴 찡그리고 자꾸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외부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 변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실행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 외부 환경도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해석되고 또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다라는 거, 특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정말 인생에 없을 법한 그런 위기가 와가지고 특히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왜 하필 우리 시대에 이런 게 와가지고 더 그러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충분히 공감도 되는데 그런 아픔을 좀 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로를 좀 드려보고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뉴스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망과 또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오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고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예측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6월 특집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제대로 한번 6월 달에도 하반기 공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